지금 중국 공산당에게는 세 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덩소평이 실제로 이 두 개의 100년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중국이 삼보 발전이라 해서 이 원바오라고 원포라고 해서 기아 문제가 해결된 사회. 자, 그것이 이제 87년에 공산당 전대에서 이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100년, 그러니까 1921년에 됐으니까 2021년, 이제 내후년까지 샤오캉이라 해서 소강, 그러니까 그나마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 사회,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한 100년. 그는 1949년에 통일되었으니까 2049년에 이 다통, 즉 영어로 한문으로 대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거고, 여기에 이제 이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작년에 이제 중국의 이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이제 영원히 자신이 황제가 되는 순간들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원래 시진핑의 임기는 2021년까지인데요. 시진핑이 그때까지 중국을 다스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까지도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은 원래 해마다 이런저런 쉽게 넘어가지 않는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역대 왕조의 평균 수명이 70년이고 49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황제가 282명인데 절반이 자연사하고 절반이 반역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32번, 외국적의 침입이 7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58년에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 대약진 운동을 벌린다 하다가 그야말로 중국 전체를 한 2천만 명을 굶어 죽는 경지에 밀어넣었다. 한때는 참새 소탕 작전, 참새가 곡식을 먹어서 그렇다 하다가 참새 2억 마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들이 넘쳐나서 이제 벌레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게 기본 2천만 명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혁명이 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는데 수십만이 처형되고 그야말로 중국 사회를 중세 사회로 되돌리는 무지함이 넘쳐났습니다. 정치적 위기를 느낀 모택동이 그야말로 자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덩소평이 생각하기는 자, 중국은 앞으로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서 공산당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칼라도 없는 이 9명의 정치 국원들이 중국을 끌고 가고 서로 각 부분을 나누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150명의 중앙위원, 그리고 50여 명의 정치 국원, 그리고 이제 상무위원이 이제 9명이죠. 상무 정치위원이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식을 했고, 그래서 여태까지 후진타오나 그 다음에 강택민이 결국 중국의 주석이었지만은 그렇게 중국 정권을 전부 다 장악할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시진핑이 2009년쯤에 이 상해 지역 등에서 벌어진 이런 부패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난 이후에 지도자의 후보가 되면서 2012년에 이제 올랐는데요. 지도자의 반열에요. 그때 이후부터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부패 척결을 이렇게 핑계대어 척근 왕치산을 시켜서 중국의 과도지제 체제를 없애버리고 상무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상무위원들을
그냥 헛개비로 만들고 자기 주도의 독재 국가로 만들어서 황제처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디지털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에서는 지금 정권에 대항하다가 그야말로 실종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까지 전부 충성맹세를 이렇게 받으면서 2연임에서 국가주석이 3연임으로 15년을 보장받고, 그리고 이 헌법 서문에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어서 중국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도강양회, 즉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 이런 부분을 다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선언해서 중국 통일 100년까지는 미국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겠다고 하며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 우상화, 극자주의, 애국주의, 사상검열, 강군 이런 부분을 표방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색채를 본격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홍콩의 시위가 지금 촉발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사람들 전체를 디지털로 이렇게 감시하겠다. 또 이 미국이 이런 시진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시진핑이 중국의 제1열도선, 2열도선을 겨냥한 2,500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준비하고 이 안에 들어온 미국의 군함들을 미사일 한 발로, 심지어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태평양에 이어 인도양까지 영향을 확대해 갔습니다. 1대1로라고 하며 버마, 라오스, 심지어 이제 파키스탄까지도 자기 영역으로 만들고, 심지어 인도양의 이 홍해 끝부분에 있는 지부티까지도 해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들을 훔쳐가고 또 미국으로 싼 물건을 팔면서 군사력을 점점 키우면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자, 그래서 2015년에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에 특별 보고서가 입수됐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중국의 평창에 대비해서 미국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 이 트럼프 노믹스가 이렇게 주어지면서 중국이 미국에서 얻는 무역상의 이익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것은 국영기업의 보조금을 중단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을 보고 경제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관세 폭탄이 시작되고, 또 중거리 핵 폐기 조약에서 INF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미국이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한다 하고, 자, 이러니까 시진핑은 이제 연임 제한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강경 대응을 미국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환율 전쟁까지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중국의 1대1로라는 것이 결국은 이 미국을 뚫고 나가는 중국의 해양으로 육지로서의 라인을 중국에서 지금 남아도는 각종 건설 자재, 인프라 등을 동원해서 해로 가서 해 먹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은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지만은 그 히토류가 한일 간의 지금 소재 부품처럼 필살 무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미국을 갖다가 이겨도 해 나가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일정한 비율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이런 중국몽이 일장춘몽이 되나 이 중국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될 듯 하다는 거고요. 무역수지의 흑자가 줄어드는데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가 매우 커지고,
중국 당국조차 파악 못하는 외화 유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강화되면서 한마디로 1대1도나 위안화 국제화에 큰 차질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소 6.5% 이상은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미국을 앞으로 한 20몇 년 뒤에는 따라잡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로 자리 잡는 데는 무역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가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흑자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이제는 적자로 전환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0.4%밖에 안 됐습니다. 한때는 GDP의 10%를 차지해서 진공청소기처럼 전 세계 달러를 갖다가 흡수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폭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적자 국가로 갈 거다. IMF는 2022년이라고 봤는데 올해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몽이 일장춘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적자로 빠진다고 당장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는 않겠죠. 공식적으로는 작년 말까지 2조 1000억 달러의 대외 순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라져버린 실종된 자산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차곡차곡 대외 순자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총 2조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 대외 순자산은 7조 4천억 달러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조 2천억 달러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전 세계의 지금 중요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오차미 누락이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10년간 알 수 없는 이유로 국외로 돈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을 대상으로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50만 달러밖에 안 된다. 중간에서 돈이 행방불명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이 빨간불이 켜졌고 미중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지금 전체 무역수지 흑자 6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의 흑자는 이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에 대한 적자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행수지, 중국 사람들이 지금 2억 명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여행을 하면서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행이 단지 쇼핑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금융, 부동산 등 해외 자산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여행수지 적자의 60%가 여행하는 데 들어간 돈이나 상품 구매가 아니라 비밀리에 해외에 투자된 돈이 여행수지로 이렇게 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통상수지가 악화되면 서비스 수지나 해외 자산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 등 소득 수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의 소득 수지는 얼마인지 중국 당국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의 불투명한 경제 구조로 봤을 때 이 중국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없고 실제 중국의 경제 구조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 22년 홍콩이 공산당의 통제에 길들여지지 않고 저항하고 있고 홍콩이 이렇게 저항하니까 이제 대만까지 들썩이면서 중국의 통합이 지금 매우 골치 아파져 버려서 또 서방하고 중국이 지금 가치 충돌까지 하면서 동북아가 중국의 이런 싸움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민일보는 미국이 홍콩 간섭하지 마라. 아편 전쟁 당시에 1842년에 중국이 아니다고 미국하고 영국에게 경고를 했지만은 영국은 홍콩 행정관에게 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 하고 있고 홍콩 시 주도자를 미국에
외교관이 만나서 접촉한 사진과 신상을 중국이 거론하며 조수아 유잉 등을 만난 미국 영사관, 홍콩 주재 영사관 정치 책임자 줄리 이데라는 여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콩시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미국은 그 외교관의 자녀 이름까지 거론했다. 이게 폭력배 정권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둘이 지금 점점 대립이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희태루유 무기화하겠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폭력 정권이라며 정면으로 이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중이 붙을 건데요. 저는 중국의 허약한 위상이 국제 전문가들이나 각종 예언적인 서적들의 수많은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곧 중국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요, 중국의 민족성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깊숙한 부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전부 모래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 드러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급속하게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